네, 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들과 반부패 청렴교육을 진행하게 된 청렴교육 전문 강사 유지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본격적으로 교육을 진행하기 전에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네, 어느 나라 국기일까요? 고맙습니다. 이라크 국기이고요. 제가 군 시절에 이라크 파병을 다녀왔었는데 제가 이 사진을 왜 보여드리느냐? 네, 이라크 강사 오늘 꼭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이라크 강사가 청렴은 추천하고 행동은 빠르게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교육을 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라크 강사 반부패 청렴 교육 이렇게 꼭 기억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청탁금지법에 대해서 체크해보고 리뷰해보고 리얼 청탁금지법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여러분들과 지루하지 않도록 퀴즈를 풀어보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크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공식 약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정답은요? 고맙습니다. 청탁금지법인데요. 이걸 왜 말씀을 드리느냐? 최근에 부정 청탁금지법, 김영란법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공식 약칭이 아니다. 부정 청탁금지법은 잘못된 표현이고 김영란법은 새칭으로 쓰이고 있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청탁금지법은 언제 시행이 되었을까요? 네, 잘 알고 계시죠? 뭐 연, 월일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공직자이기 때문에 이맘때쯤 청탁금지법이 시행이 되었지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는데요. 2016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어서 시행 후 약 2년 3개월이 경과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음 중 올바른 기대 방법은 네, 보시는 것처럼 내용은 똑같습니다. 하지만 1번은 등이 띄어서 있고요. 2번은 붙여 써져 있습니다. 정답은 몇 번일까요? 고맙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어법상으로는 등을 띄어 쓰는 게 맞으나 청탁금지법에서는 붙여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공직자 이외의, 금품 이외의, 외부 강의 이외의, 즉 포괄적 범위를 강조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다음 중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보시는 것처럼 행정기관 임기제 공무원, 행정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 언론사, 학교 몇 번일까요? 고맙습니다. 정답은 2번이고요. 정답을 바꿔서 문제를 바꿔서 공공기관 무기계약직 근로자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될까요? 네, 적용이 됩니다. 그 부분 기억을 해주시고요. 다음으로 시가 7만 원 상당의 선물을 할인받아 5만 원에 구입을 해서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한 경우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단 원활한 직무수행 사기 의뢰가 인정이 되는 경우입니다. 정답은요? 고맙습니다. 틀렸죠? 왜냐하면 시가 7만 원 상당의 할인을 받아서 5만 원에 구입했으면 5만 원으로 구입한 그 가격이 실제 인정 금액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인받아서 구매했을 때 5만 원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닙니다. 자, 땡땡 기관에 재직 중인 땡땡 팀장님께서 즉 이 질문의 요지는요. 예를 들어서 외부 강의를 나갔을 때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 가액은 얼마인지 물어보는 겁니다. 얼마일까요? 고맙습니다. 여기에서는 3시간으로 이제 명시를 하는데 1시간에는 40만 원, 1시간 초과했을 때는 150%를 초과하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3시간 갔기 때문에 1시간 40만 원에 150%, 60만 원 초과하지 못하는 거고요. 단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기관마다 임직원 행동 강령에서는 이 금액보다 더 강하게, 더 낮게 적용할 수가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는 리뷰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반부패 관련법에는 보시는 것처럼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윤리법,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청탁금지법,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 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모두 다 기억 안 하셔도 되시고요. 오늘 말씀드리는 청탁금지법과 그리고 임직원 행동강령은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국제투명성기구에서 매년 나라별 부패 인식지수를 체크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몇 점일까요? 100점 만점에 54점 정도, 그리고 180개국 중에 51위, 높지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62% 정도가 앞으로 우리 사회 부패는 앞으로 줄어들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 부분을 기억하시고 좀 더 청년문화 조성에 노력을 기울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청탁금지법 제가 많이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청탁금지법을 제정한 목적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선의 공직자, 공직 업무 종사자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 즉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다. 업무상 불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 공직자를 위해서 업무를 진행하면서 보호할 수 있는 그런 법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죠. 2016년 9월 28일 날 시행이 되었는데 적용 대상 중에서는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공직자, 학교, 법인, 언론사에서 근무하고 있는 재직자는 당연히 해당이 되겠고요. 공직자 등에게 일반 국민이 그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제공했을 때는 그 행위 자체도 처벌받기 때문에 모든 일반 국민이 청탁금지법의 적용 대상자가 된다. 다시 한번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청탁금지법에서는요 2가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 금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부정청탁 같은 경우에는 법령상 그 유형을 정해 놓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즉 저도 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업무가 부정청탁의 유형에 해당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업무를 하실 때는 모르시는 분은 없습니다. 이게 부정청탁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 사실을 꼭 인지했을 때는 즉시 거절하시고, 부정청탁에 대해서는 꼭 2번째 동일한 부정청탁을 받았을 때는 신고를 하셔야 된다라는 사실까지 다시 한번 인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금품 등 수수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0-300 권익위 콜센터 전화번호 아니고요. 100만원, 300만원 딱 떠오르시죠?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직무 관련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하는 금액을 받으시면 안 됩니다. 그럼 100만원 이하는 어떻게 되느냐? 자, 제가 오늘 교육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직무 관련성이 있는 사람에게는 100만원 이하 단 1원도 받으시면 안 된다. 자, 다시 한번요. 직무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는 단 1원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 사실 꼭 기억해 주셔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게 이 3, 50, 지금은 이제 3, 5, 5로 변경이 됐는데, 음식물은 3만 원까지, 선물은 5만 원까지, 경조사비는 5만 원까지 되는구나 라고 인식하기가 쉬우신데 그 조건이 있습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했는데요.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목적일 때만 각각의 가액 범위가 인정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는데, 궁금하시죠? 그럼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뢰 목적이 뭐냐? 이 개별 사안마다 경위, 수수 이렇게 뭐 따진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금품 등을 받았을 때 그 행위 자체가 내일 아침에 각 언론사 그리고 인터넷 포털 이런 데 메인에 공개가 됐을 때 나는 떳떳해. 이 정도가 되면은 받으셔도 되시는 거예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찝찝하거나 애매하면 안 받으시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 관련으로 상품권은 무조건 안 된다. 유가증권은 무조건 안 된다라고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외부 강의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간당 40만 원, 초과했을 때는 150% 못 받는데 반드시 사전 신고 준수해 주시고요. 실제로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를 보면 외부 강의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이 포함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포함이 되는 거고요. 관련 법령상 축산물, 임산물도 농수산물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똑같은 선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농수산물 선물과 그 외 선물을 함께 준 경우 얼마까지 가능할까요? 딱 보이시죠? 농수산물 얼마까지라고 말씀드렸죠? 네, 10만 원. 그 외 선물은 5만 원입니다. 정답은 네, 맞습니다. 10만 원인데요. 주의하실 점은 각각의 가액은 지켜줘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일반 선물을 7만 원짜리 그리고 농수산물 선물은 3만 원짜리 이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이 가액 범위를 넘기 때문에. 네, 다음으로 출판 기념회 승진 등을 축하하는 화환이나 꽃, 화분 얼마까지가 나올까요? 얼마요? 맞습니다. 10만 원이죠. 왜냐하면 화환이나 꽃, 화분도 농수산물에 해당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만 원까지 가능하다. 근데 여기서도 항상 주의하실 점은
원활한 직무 수행을 위해서 사교 의뢰 목적인 경우에만 이 가액 범위 내가 인정이 되는 부분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자, 직무 관련이 있는 공직자에게 5만 원 범위 내에서 백화점 상품권 줄 수 있을까요? 안 됩니다. 단 1,000원짜리라도 유가증권은 무조건 안 되는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네, 알고 지내던 공무원이 부친상을 당했습니다. 조의금하고 화환, 예전에 개정이 됐는데요. 조의금은 5만 원까지, 화환은 10만 원까지. 앞에서 살펴본 사례와 비슷하죠? 정답은요? 고맙습니다. 10만 원까지, 화환하고 조환은 10만 원까지 가능한데 이 사례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각각의 가액은 지켜줘야 됩니다. 조의금 7만 원, 화환 3만 원 이렇게는 안 되는 겁니다. 네, 외부 강의 등 사전 신고를 할 때는 몰라 이를 제외하고 신고했는데 즉 보완 신고라는 거죠. 나중에 이를 알게 된 경우 언제까지 보완하면 될까요? 근데 보완 신고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사전 신고가 가장 근간이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혹시나 그 사전 신고하실 때 금액을 몰라서 비워놓고 신고했다. 언제까지 보완하면 될까요? 안날부터 사례금이 얼마인지 안날부터 5일 이내에 신고해 주시면 청탁금지법 위반이 안 됩니다. 네, 제가 사례 간단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명한 사례죠.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한 고소인이 수사 담당 경찰관에게 4만 5천 원 상당의 떡을 제공했습니다. 자,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볼 수가 없고 사회상규에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당연히 직무 관련성도 인정이 되는데 법원에서는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과태료 2배 처분했습니다. 잘 아시죠? 자, 물품 제조업체 직원이 조사 중이던 담당 공직자에게 확인 서류를 보내면서 9,600원 상당의 과자료를 동봉했습니다. 금액이 10,000원 이하로 경미하지만 자, 사례 한번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보시는 것처럼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 목적으로 볼 수 없다. 사회상규에 해당이 되지 않는다. 보시는 것처럼 직원은 2배, 그리고 그 직원에 대해서 그 법인이 관리, 교육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양벌 규정 적용해서 그 법인까지도 제공 금액의 3배 과태료 처분을 했습니다. 이 사례들이 간단하게 보실 게 아니라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인정이 안 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가액 범위 이내라 하더라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양급여 신청을 하여 산업재해 승인 결정을 받은 사람이 요양급여 승인 업무 담당자에게 소포로 시가 9,700원 상당의 식혜를 제공했습니다. 이 또한 경미하죠?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일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법원에서는 똑같이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똑같이 직무 관련성이 인정이 되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이 인정이 안 되고 사회상규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제공 금액의 과태료 2배를 과태료 처분했습니다. 조금 감이 오시죠?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 의뢰 목적으로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를 잘 보셔야 됩니다. 네, 실제 사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낚시 동호회. 직무 관련자하고 낚시 동호회를 하고 있는데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았습니다. 근데 그 고기를 직무 관련자에게 줄 수 있느냐? 안 된다고 봤습니다. 왜냐하면 그 직무 관련자하고 밀접한 직무 관련이 있었고 더더욱이 그 고기가 시가로 산정을 했을 때 상당히 고가였기 때문에 안 된다고 본 사례이고요. 그리고 빗땡 500 아시죠? 병 10개 든 건데 실제로 업무를 진행하면서 미팅을 하면서 많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오기가 허전하다. 안 됩니다. 절대 금액이 뭐 5,000원, 10,000원이다 하더라도 비타 500도 안 된다라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자, 이런 사례 많습니다. 서류를 보내달라고 했는데 꼭 거기에 선물이 들어있고 먹을 게 들어있고 이런 경우가 좀 많이 있는데요. 절대 안 됩니다. 받는 즉시 반송 조치하셔야 되고요. 자, 땡신 믹스커피 한 잔 여러분들 아시죠? 직원이 물어봅니다. 그럼 가서 이 종이컵 믹스커피 한 잔도 안 되느냐? 이 정도는 됩니다. 되는데 단 300원짜리 믹스커피라 하더라도 대가성이 있을 때는 안 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오늘 제일 강조하는 부분. 직무 관련성이 있을 때는 단 1원의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 사실을 다시 한번 인식해 주시면 이 사례가 조금 이해가 가실 거예요.
집으로 곶감이 도착했다. 아이, 회사 아니라 모를 거야. 절대 아닙니다. 집으로 상품이 도착한다 하더라도 그 발송 기록이 다 남는 부분인 거고, 절대 회사가 아니라 집으로 왔다 하더라도 직무 관련 자기는 절대 받으시면 안 됩니다. 꼭 기억을 해주시고요. 제가 교육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렴하지 못한 업무를 지시하거나 묵시하는 행위 금지. 청렴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고 칭찬하는 분위기 조성해 주시고요.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하루는 누군가에게는 가장 살고 싶은 하루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VIP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중요하신 분들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청렴하신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중요하신 분이고 청렴하신 분이다. 다시 한번 기억을 해주시고요. 네, 여기서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